엘리? 여간? 원래? 오케이. 저희 오랜만에 독해 건축 독해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건축 토ken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할 거다 아니면은 뭐 예전의 모습대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들 중에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후에 건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그냥 수다 떨듯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큰 주제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재택근무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지금. 물론 엘리야 뭐 아직 신혼이니까 뭐 애기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맞벌이 부부잖아요 또. 그리고 또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뭐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참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불편하더라. 내가 이런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이 얘기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저는 신기해서 물통부터 잘리는 게 I want to see that. 또저 한 개 꼭 해가지고. 원래님은 뭐가 제일 불편한 것 같고 뭐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저희 가족 구성원이나 몸집에 비해서 좀 작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아침에 모두도 나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이 정도의 집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공간이 풍성하지는 않지만은 매니저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다섯 가족이 다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저도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하실은 지금 도케 씨가 완전히 본인의 세상으로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부엌을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의 공간이 필요하다. 네. 저도 제 일을 하는 그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그래요. 네. 니자님은 어때요? 왜 집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의 구성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집 하면은 안방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쓰는 방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가족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었고, 주방이 있었고, 다이닝룸이 있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님이 얘기는 엄마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공간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여태껏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공간. 그런 거잖아요. 리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무릎 뭐하게? 엄마 무릎 뭐하게? 무릎? 깍두기 만들게. 깍두기 만들게. 깍두기? 깍두기로 뭐 하려고? 맛있게 먹게. 먹기? 그게 다야? 깍두기가 뭐야 원래? 그게 다야? 자른 게? 자른 게 다야? 벌써? 벌써 됐어? 진짜 큰거 하네. 저는 이사 오기 전 집은 뭐 투베드여가지고 자는 방, 그다음에 서재방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재방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제 책상은 그냥 거의 뭐 어디서 주워온 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있었고,
자코 책상이 주였는데 사실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방치하게 되니까 점점점 이제 자코의 물건으로 제 책상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왔을 때는 제일 멀쩡한 방에 작업실을 해놓자라고 했고 책상의 포지션을 제일 안정적인 위치 선정을 제가 먼저 했어요. 바둑알을 사실 먼저 던졌구만, 거기다. 공간이 필요한 건 이렇게 일단 확보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죠. 이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애가 아빠 아니면 저한테 와 있으니까 어쨌든 애랑 분리가 돼야 제 공간도 활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애도 따라 들어오니까. 저희 집은 저희 구성원에 비하면 뭐 큰 편이죠. 넉넉하게 각자 방도 있고 다이닝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패밀리룸이 또 따로 있고 지하도 따로 또 있고 뭐 이래서 개인이 하나씩 쓰기에도 남는 사실 공간이긴 한데 그걸 다 잘 활용하는지는 사실 못하고 있어요. 아직 뭐 공간을 떠나서 애 때문에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코님은? 사랑이 강아지. 내가 이런 거는 좀 내가 재택근무 오래 해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 저는 사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회사에 보면 자기 회사의 자리에서도 딱 화분 갖다 놓고 뭐 놓고 이렇게 쫙 정리해 놓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저는 내 엘리.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 손 들고 있어. 네. 딱 자기 뭐 애기 사진도 놓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딱 꾸미고 분명히 저는- 배달 사진 갖다 놨을 것 같은데. 있어요. 부담 사진 없고 내 사진, 벨라 사진, 랄라 사진. 그 다음에 화분. 화분도. 네. 근데 저는 사실 메인터넌스 하는 걸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막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넓은 그냥 빈 책상이 있으면 그냥 막 어질러 놨다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기가 계속 이제 찾으니까 진짜 하다가 이제 엄마가 오피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방문 앞에다가 이렇게 장난감을 막 갖다 놔요. 막 포장을 해가지고 아빠 선물이라고. 아 진짜 관심을 끌라고. 뭐 하여간 근데 그거는 공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아이의 나이나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고 일하는 것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준킴님이 뭐 딜리버리 오거나 하면은 따로 뒀다가 뭘 하신다고 네. 그랬잖아요. 예. 네. 포치가 있으니까 포치가 있고 현관 열고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조금 마련을 해놔서 그냥 그런 거 딜리버리 오면 거기 그냥 이렇게 좀 쌓아놨다가 이렇게 하니까 공간의 구획이 이렇다고 그래야 되나? 외부로부터 그런 쿼런틴 존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이런 공간이 아파트에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공간들도 공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역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 거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엘리는 어때요? 맞벌이 부부니까. 아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좀 없겠지만,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최근까지 일을 했고 또 같이 사는 사람 아직도 되게 열심히 오히려 되게 바빠요. 제가 최근에 되게 웃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꿈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는 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집이 나왔는데 이제 방이 3개인 거예요. 꿈에. 저희 집은 방이 2개거든요. 방 하나는 그냥 침실이고
이 방은 제 방이에요. 제 작업실 겸 운동실. 욕심꾸러기야. 네? 남편방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 코로나 쿼런타인이 오기 전에도 밤에 작업하는 일이 되게 많아서 아담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에서 나오면 일을 안 해요. 네, 그냥 그래도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철저한 회사원, 딱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는 친구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저는 이 방을 제가 차지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 친구도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저희 집 식탁이 되게 큰데 식탁 반에 그냥 컴퓨터랑 이런 걸 다 셋업해놓고 이제 거기서 맞아요. 하고 있어서 미팅하고 이럴 때는 제가 되게 조용조용하게 다녀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되게 조용해야 되고 그런 생활을 이제 거의 한 달 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저희 집 구석에 방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오. 근데 그 방이 방이요. 하나 생겨서 꿈에서 우리 집이 뚜리베드룸이었어. 약간 이렇게 나도 몰랐는데 방이 뚜리베드야. 약간 이랬는데 그 방 문을 열었는데 되게 작은 방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방이라 내가 몰랐구나. 근데 솔직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꿈인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특히 뉴욕은 방 개수대로 약간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약간 싱글 베드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조그만 방, 정말 작은 오피스만한 방도 방으로 칠 수 있는지. 그게 그 사이즈가 방이 아니면 약간 다락의 개념으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근데 그게 방의 개념은 아니라 약간 그런 아파트 같은데 가격에 크게 아니, 치진 제 않고. 지인분들 중에 뭐 뉴저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옛날에 지었던 그런 데 가보면 약간 원베드인데 클라젯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있는 집은 그 클라젯을 앞바지 서재로 쓰더라고요. 그냥 책상 하나가 들어갈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딱 그만한 약간 사이즈. 고시원 같은 느낌의 딱 옛날에 그런 되게- 방처럼 네. 꾸며서 쓰더라고요. 되게 평면을 크게 잡았던 시절에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아파트를 특히나 이렇게 맨하탄 같은 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제일 요즘 핫한 거는 원베드룸 유닛이잖아요. 원베드룸 유닛인데 거기에 굉장히 오버사이즈 돼 있는 클로젯이 있는 유닛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플래닝의 실수. 근데 그거를 마케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 클로젯이라는 곳이 윈도우도 필요 없고 환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화장실만 하더라도 윈도우는 필요 없지만 환기는 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클로젯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해서 팔 때 뭘로 파냐면은 옵션을 주는 거지. 원베드룸 유닛인데 워크인 클로젯으로 쓸 수도 있고 원베드룸 유닛에 스터디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투베드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가격이 원베드랑 투베드 아파트룸의 중간에 형성이 돼요. 그런 아파트들이 맨하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플래닝의 실수로 만들어진 오버사이즈 클로젯인데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용을 해서 원앤 해프 베드룸으로 파는 거죠. 근데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집을 가봤는데 방이 3개인데 2개는 그냥 왜 우리가 방이라고 생각하는 방 사이즈인데 방 하나는 야, 이 방에서 뭐야? 정말로 그냥 구석에 그냥 되게 길다랗고 좁은 방이 하나 있는 거. 문도 근데 있고 창문도 안에 있는데 아니 이것도 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집이 있으면 고려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확실히 싱글 하우스의 디맨드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아파트들보다는. 근데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아파트 주거를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분명히 아파트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오버사이즈된 클로젯 아니면은 창문이 없어도 손님이 오면은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클로젯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베드룸이 못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악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환기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윈도우를 꾸겨 넣어가지고 그거를 베드룸으로 만드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런 잘못된 프랙티스를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그런 거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하탄의 아파트들은 거기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디벨로퍼들과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가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말도 안 되는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에서 도시 이런 데서 이런 큰 사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잘 안 굽어져. 예를 들면은 어, 런던에서 17세기인가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슬럼이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 집들을 딱딱딱 붙여놓고 그냥 막 되도 않게 막 해놓고 그러니까 불이 딱 나니까 그냥 쫙 다 타올라가지고 그 중심부에 뭐 불의 온도가 뭐 1000몇 도가 다다랐다라고 할 정도로 뭐 하여간 동네가 싹 사라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건축 법규가 바뀌어서 이제 간격을 띄고 뭐 이런 게 생겼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도시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글 지도 보면은 건물 외곽선만 보이고 도로하고 이것만 보이잖아요. 건축 평면은 그 안에 있는 거가 도면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근데 1층의 평면을 그린 거를 도시평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부터 걸어 들어와서 1층까지 같이 보이는 거.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뉴욕시의 뭐 도시과나 건축과가 아니라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대요. 그 이유가 이제 워낙에 그 처음에 뉴욕 할 때 막 계획도 없이 막 해놓으니까 채광도 안 되고 뭐 물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병이 막 뭐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자꾸 도니까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런던에서도 콜레라가 유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콜레라 지도를 만든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존 스노우 박사라고 왕자의 게임이야? 그 왕자의 의사 게임. 이름이 의사 이름이 또 어떻게 존 스노우여가지고 다른 이름이었으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하여간 그 사람이 그 콜레라 지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도시의 환경과 건축의 그 형태가 채광하고 벤틸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그 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맵을 만들었고 런던에서는 그걸 기초로 도시 계획도 바꾸고 건축에 관한 법규도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거 서버번으로 이사를 갔대요. 공포심을 느껴서 도시 안에 갇혀 있다가 뭐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링컨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들어가지고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그 시 외곽으로 이사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이번 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지금 잠시 원래 맨하탄에서 살다가 이번 사태 때문에 고향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면서 재택근무하고 이러다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눌러앉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상황에 맨하탄이나 브루클린에 그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곽으로 나갈 거고 그러면은 도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건축 도시 이쪽에서는 어반 스프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그런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분명히 올 거예요. 네. 분명히 그거를 또 그거를 스파기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파기. 네, 안녕하세요. 스파기. 그 마이크는 스파. 근데요, 사실은 벌써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지금 한 달 넘게 다 부대끼고 있다가, 그리고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아, 이 시기가 지나면 집을 뭐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 이번 주부터 연락이 와요. 집을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웬만하면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좀 해보려고 견디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지금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다 있다 보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수속이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다고 해도 그를 완전히 키를 받기까지 한 못해도 두 달 반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해놔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네,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그죠, 있게끔. 그죠. 이 두 달 반이 지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벌써 더 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한 2주 지나면서부터 이 집이 좁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집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뭐 뉴저지나 아니면 뭐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이런 더 큰 데로 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롱아일랜드 시티 한참 붐이었잖아요.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 그래서 막 원베드가 엄청나게 막 뉴저지에서는 한 싱글 하우스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그렇죠. 네. 거기 사는 제 친구들이 정말 다 같이 하는 말이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고. 500 스퀘어 핏에 세 가족이 부대끼면서 있는데 그 와중에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는 둘 다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방 침대 위에서 하고 한 명은 거실 식탁에서 하고 애기는 TV를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정말 미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거 끝나면 바로 집 사서 멀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일단은 막 미국스럽게 일단 크기가 슈퍼 사이즈, 슈퍼 사이즈미 그 다큐멘터리처럼 일단 사이즈를 뭐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의 질 있잖아요, 퀄리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덩치를 키우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넓은 공간이,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4베드룸, 5베드룸 하는 집으로 갑자기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레이어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갑자기 막 이게 덩치를 키우는 게 그건 사실 아니에요.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는 이게 슈퍼 사이즈미가 아니고 공간에 대한 그 퀄리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같은 스퀘어 핏에서도 더 프라이버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거죠. 있어야지 그 공간 안에서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지. 엘리가 얘기한 것처럼 500 square feet에서 세 가족 그 그러니까는 어떻게 높이냐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런 거 어떤 유튜브 검색해 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케아에서 살고 있다. 막 이케아 제품으로 뭐 몇 스퀘어 핏 안에 뭐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뭐 막 칩 나눠갖고 막 벙크베드 같은 걸로 막 해갖고 막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와도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 그 롱아일랜드 스틸이 막 핫할 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 사이즈의 아파트에다가 어떻게든 베드룸을 찔러 넣어가지고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3베드룸 유닛으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레이아웃을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아파트, 한국에서 아파트 찍어내듯이, 그거는 직업 윤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지. 이거 집 얘기 너무 오래 한다. 집 얘기는, 이거는 하긴 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긴 하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났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경제 활동을 다시 하게끔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뉴욕 거버너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방역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다시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시 오피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피스에 뭐 지금 뭐 결국에는 오피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과연 뉴욕에 있는 오피스로 출근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엘리? 뉴욕은 원래 오케이. 어지러운데. 나도 하는 거 보고 싶다. 안 보여. 그 이후로 오피스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냐면은